지원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영 대결로 번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감이라며 한마음 한뜻을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으로 얼룩진 충북희망원 원장과 교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핵심 인물인 원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충북의 많은 지역이 15도 안팎을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오늘 밤부터 주말 사이 비가 오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교육청이 단체교육연수원 강사 수백 명을 강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진영 대결로 전이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단체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연이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명백히 사상 검열을 통해 특정 강사를 배제한 거라며 관련자 처벌과 감사관의 독립적인 감사를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이 연수기관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직권을 넘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사상 검열을 통한 강사 배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보수단체는 이와 정반대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전임 김병우 교육감 측근들의 준동이라며 논란을 제기한 김상열 단체교육연수원장과 특정감사 의지를 밝힌 유수남 감사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무상 진행되는 일에 프레임을 씌워 교육과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며 이번 논란은 감사반 구성 문제 등으로 내부에서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 시절 임명된 유수남 감사관은 감사의 독립성을 강하게 요구했고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특정 감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에서 조절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조절할 일이 아니에요. 조절할 일이 있다면 감사관이 조절하면 되는 거죠. 검토도 감사관실에서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신중한 접근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감사관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건 그건 조심스러워야지요.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지 그걸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제발 좀 서로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충북교육청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감사반을 내부와 외부 인사 동수로 구성하고 감사반장은 교육부의 요청에 인력풀을 제공받아 4급 이상의 감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오늘 도청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 특별 법안을 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하자! 법안에는 수자원의 친환경 이용과 기반시설 확충, 백두대간 저발전 지역에 대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해안 중심의 발전을 내륙으로 옮겨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물류, 교통, 산업의 중심이 충청북도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닷새 만에 국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는 정우택 부의장은 다음 달 국회 법안심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임호선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과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1,600건, 1,700건 밀려 있지만 우리 안건 이번에 적어도 1, 4분기에 국회 법안심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임호선 의원 그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하는.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이번 사안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민관정은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파, 지역, 이념을 초월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라.
충청북도는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도민 서명 운동 등 민관정 역량 결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사과로 충청 밉상 세종 발언은 수습이 됐지만 KTX 세종역 추진은 더욱 노골화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대전에서 열린 충청 지역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자신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고, 이 자리에 없던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이 더 협력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김 지사에게 보냈다고 오늘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아울러 KTX 세종역은 세종 시민을 넘어 국회 이전으로 효용성이 높아졌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으로 얼룩져 시설 폐쇄와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충북희망원의 원장과 교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4년 전부터 CJB가 연속 보도했던 비위 사실이 재판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는데 핵심 인물이었던 원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로 무리를 빚어 충청북도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충북희망원. 수년 동안 원내에서 온갖 비위가 발생했지만 원장은 항상 숨기기 급급했고 문제를 제기하는 원생에게는 술을 권하며 회유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술 먹으면서 이제 너네 이거 하면은 이거 해줄게. 원생 간에 성폭행도 있었을 때 그것도 경찰에 신고 안 하고 녹음 파일 지우면 뭐 해주겠다 했었어요. 아동학대와 횡령 등의 문제를 일으킨 원장과 원생들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일부 교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장 40살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교사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 관련 비위를 은폐 축소하고 관련 징빙자료의 조작을 지시한 점, 잘못된 운영으로 시설이 폐쇄되고 원생들이 흩어져 다른 시설로 전원되는 고통을 겪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공간으로 활용한 정황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충북희망원의 실체를 폭로했던 한 직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리를 알린 이후 시설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직원은 이 또한 원장 A씨의 사주였다며 3년 동안 가졌던 마음고생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충북에 있는 모든 그 아동보호 양육시설이 뭔가 롤 모델이 되어가지고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성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고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편 충북희망원이 제기한 설립 허가와 시설 폐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최종 패소하면서 60년 역사의 충북희망원은 비위로 얼룩진 채 사라지게 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요즘 유럽의 겨울 이상고온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날씨를 보면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소환과 대한 사이 연중 가장 추울 때이지만 3월 중순의 봄 같은 하루였고 제천과 보은은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김세희 기자입니다. 잔잔한 저수지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니다. 한겨울에 찾아온 온화한 날씨 속에 시민들의 옷차림도 제법 가벼워졌고 두꺼운 외투는 이제 거추장스럽기만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제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외투 안 입고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겨울옷 재고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패딩 등 두꺼운 옷들이 할인된 가격에 진열됐지만 따스해진 날씨 탓에 소비자들은 어떤 옷을 골라야 할지 고민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옷도 좀 세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보고 또한 봄옷도 한번 볼까 하고요. 일부 옷가게는 봄옷들로 세 단장 준비에 한창입니다. 봄 신상품 물건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봄에 입으실 바람막이 자켓이나 뭐 티셔츠나 바지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영동의 낮 최고 기온이 15.5도, 청주 상당은 14.1도를 보이는 등 충북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을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천은 11도, 보은은 14.3도로 두 지역의 경우 기상 관측 이래 1월 중순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1월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연중 가장 추운 1월 초순에도 영상의 평균 기온을 보이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 차가운 한기가 크게 남하하지 않는 가운데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서풍을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주말 사이 충북 지역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일부 지역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진천과 음성에 걸쳐 있어 같은 생활권이면서도 다른 행정구역으로 늘 갈등과 불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충북 혁신도시 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충북 혁신도시. 이처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음성군과 진천군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내 경제권이나 인구, 또한 유사시설의 중복 투자 등 각종 갈등과 경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혁신도시 조합 설립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나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이 참여하는 조합 설립을 건의한 겁니다. 지역 분리에 따른 택시 할증료 문제 또는 중복 투자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요. 또한 혁신도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앞서 민선 8기 100대 공약에 혁신도시 내 행정체계 일원화를 약속한 조병옥 음성군수도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행정체계 일원화가 이루어지면 지금은 양분화되어 있는 모든 행정이 하나 체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출범을 앞둔 2011년 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승인하지 않아 불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충남 혁신도시 조합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있는 내포 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공공기관 유치 등 중점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충북 혁신도시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조합 설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의 통합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북 혁신도시 조합이 현실화될 경우 통합시로 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이 의원총회 결정을 어기고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 편성에 찬성표를 던진 임정수 시의원의 윤리심판원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위원장이 외국 출장 중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속사정을 보면 징계를 강행하기도 그렇다고 철회하기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인 상황인데요.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20명은 임정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도당에 요청했습니다. 임 의원이 원포인트 의회에 등원해 시청 본관 철거 예산안 통과에 찬성한 것은 의원총회 결정을 어긴 해당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외국 출장 중이고 나머지 의원들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며 개최가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설 이후에나 윤리심판원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음 달에 열려도 관례에 비해 빠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임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든 안 하든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징계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명, 당원 자격정지 등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청주시의회 여야 구성이 21대 21 동수인 힘의 균형 상태를 민주당 스스로 깨뜨리는 자승자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고 처벌한 전례가 없다며 난해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내부 한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임 의원 또한
윤리심판원이 열린 이후 어떤 징계 결정이 나오든 예산안 처리 당시 자신을 감금한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되고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임시회부터 의사 일정을 정상화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파행의 시간은 더욱 길어지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중점 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 1호 신청자의 첫 진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 진료를 받은 도민은 69살 A씨로 오늘 청주시 상당구의 치과병원을 방문해 치아 임플란트를 위한 시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의료비 후불제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충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황영호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전원과 김영환 지사, 윤건영 교육감 등이 한복을 입고 회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해 첫 본회의에 한복을 착용한 것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한복업계의 요청으로 우리 복식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겁니다. 황영호 의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전통문화 발전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경대수 도당위원장과 당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대수 위원장은 새로운 힘, 새로운 해를 슬로건으로 충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민 대통합과 민생 안정,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권 주자와 최고위원 출마 예정자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충주시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이취임식이 기관 단체장과 여성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고려전자 주식회사의 박연주 대표가 5대 회장에 이용숙 3A 대표가 부회장에 취임해 앞으로 2년간 충주시 여성기업인협회를 이끌게 됩니다. 청주시가 미소금융 충북 청주법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평점이 낮은 소상공인도 대출 한도 2천만 원 이내에서 미소금융 자금을 이용할 경우 대출이자 4.5% 가운데 3%를 최대 3년간 매분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대출 규모는 30억 원으로 오는 16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주 방서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검사 등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방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최초 구역 지정 이후 16년, 실시계획 인가 기준 10년 만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진행된 방서 도시개발은 중흥 S클래스, 센트럴 자이, 하트리움 리버파크 아파트와 단지초등학교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충주시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 공간을 만드는 가구에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이나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주차장을 2면 이상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2006년부터 이 사업을 펼쳐 124가구 189면 상당의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네,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이 진영 대결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충북교육청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피할 국리를 짜내기보다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CJ 예비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